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로 문 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김권진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첫 번째 뉴스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볼까요? OLED 관련한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OLED 사업에 투자를 본격화하는 대기업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요즘에 뭐 돈 쏟겠다 뭐 얘기 나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뭐 QLED, OLED, 퀀텀닷컴 OLED라고 그렇죠. 하죠. 전환을 위해서 13조 원,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오죠. 대략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가이드가 나온 상황이고 LG도 마찬가지예요. 구조조정 단행하면서도 OLED 쪽으로 사업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포부 밝힌 바 있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이 시장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 그렇죠. 중입니까? 네. 그러면서 최근 관련 부품주들 좀 올라오는 흐름인데요.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제가 OLED 라인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반도체가 안 좋을 때도 OLED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런 시각 유지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드렸던 것 같은데 OLED는 앞으로 계속해서 돼야 되는 곳입니다. LCD에서 OLED로 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계속해서 발주가 생각보다 늦어져 버리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삼성에서도 13조 이거 언제 발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정관계 인사들 모아서 이렇게 발표한다고 그랬죠. 다음 달 중순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그 언저리부터 주가의 흐름이 다시 한번 움직여 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멘텀도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중국 쪽 라인에서도 BOE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 전환 투자가 시작도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런 주식들, 대표적으로 제이스텍 같은 경우 그리고 롯데 시스템 같은 이런 주식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보자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FNS테크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거. 당분간에 반도체, 이런 IT 관련된 이런 주식들을 하신다면 이쪽 관련된 주식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주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주가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실적으로 이 회사들이 반영을 해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제이스텍, FNS테크, 로체 시스템즈 주목하자라는 말씀 꼭 기억하고요. 지금 셋 종목 모두 접근하기에 가능한 구간대인가요? 네, 주가의 흐름도 긍정적일 것 같고요. 셋 다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외적으로 OLED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은 다분하지만 어떤 나라의 기업이 승기를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부품주들의 수혜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이 짙습니다. 아래 나오는 이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OLED 관련 뉴스 하나 챙겨봤고요. 다음은 이것입니다. 볼게요. 이번 주 초반에 나왔었죠. 그렇죠? 현대차그룹이 미국 앱티브사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 관련 합작사를 만들겠다라면서 관련 부품주들로의 영향은 혹은 현대차그룹주의 앞으로의 미래는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리포트들,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우리 김권진 차장님께서도 그동안 자동차주 좋다 말씀을 주셨고 네.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만도도 괜찮게 본다라고 말씀 주신 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다른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괜찮은데 만도가 주가가 그냥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어제 오늘 좀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만도의 이 뉴스가 타격이 갈 것인가? 그렇다와 아니다. 문제없다로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차장님 생각이 궁금해요. 그동안 좋다 했지만 이제 시각을 달리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완전히 극명하게 저는 갈리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는 상관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실제적으로 만도가 영위하는 이런 레벨 자율주행의 레벨이 한 넘버 2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어떤 수준이에요? 고속도로에서 그냥 운전대를 살짝 놓고 운전할 수 있는 정도. 직진하는 도로에서 우리가 뒤에 그냥 우리가 앉아서 우리가 TV에서 보는 자율주행, 우리 뒤에서 책 읽으면서 가는 이런 자율주행이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자는 반드시 있어야 그렇죠. 핸들까지는 안 잡고 가도 되는 정도의 이런 정도를 레벨 2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ADAS의 이런 특허 자체 그리고 센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많이 만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단계가 올라가는데 만도의 어떻게 보면 이런 역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는 사실.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까지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야 내년까지는 분명히 좋아져. 근데 앞으로 한 5년 후는 3년 어떻게 후는 될까? 어떻게 될까라는 것은 조금 이제는 물음표가 살짝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번에 합작사가 생기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 합작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방위적으로 야 자율주행 다 너희가 다 해 이거 아니다. 그래서 모비스나 이런 만도가 분명히 역할하는 부분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중에 되어 봐야지 이제는 알 것 같은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뭐 단기적이라 하기도 어렵죠. 실제로 내년까지는 숫자가 괜찮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데 정말 앞으로 정말 좋아질 거야. 우리 전기차 생각하듯이 미래는 아주 꽃이 많이 필 거야. 이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서 조금은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라오면 일부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 실제 조금 다른 부품 쪽으로 좀 여러분들도 선회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현대차 그룹의 이 대대적인 투자, 합작사 설립 이 이슈로 사장님의 시각도 이제 변수가 생겼으니 조금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이제 감지를 하고 네, 계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완성차 업체는 그럼 여전히 괜찮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뭐 기아차, 현대차 둘 다 지금 현재 아주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하고도 잘 따라서 위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바라봐도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다르지 않고요. 그대로 가고요. 다만 이제 만도에 대한 시각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으나 조금 더 먼 시각을 내다봤을 때는 조금은 불안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도 챙겨봤고요. 다음은 이것입니다. 음식료 쪽으로 갈게요. 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드실까요? 사장님은 라면 즐겨 드시나요? 네, 참 많이 즐긴다라는 거. 그리고 뭐, 네. 일요일에 뭐지, 이렇게도 뭐 제가 애들한테까지 제가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라면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라면서요. 우리나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라면 시장의 규모 자체는 네네. 주요 나라국 쭈루룩 살펴봤을 때 9위라던가 이 정도에 불과하대요. 그렇죠, 포화 네. 상태에 이르렀다 보니 농심이나 오뚜기나 주요 라면 업체들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출? 동남아라는 것입니다. 동남아 지역에 우리 라면이 정말 잘 팔리고 있고 해마다 2자릿수 수출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달이 책정을 해봤을 때요. 이 동남아 젊은 층들이 SNS를 통해서 이거 맛있대라고 하면서 입소리 쫙 네네, 퍼져나가는 그렇죠. 그런 형국이라고 하는데 라면주들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우리 앵커님은 많이 드십니까? 전 잘 안 먹어요, 아, 사실. 네. 앵커님이 안 정말 먹으니까 1년에 조금 몇 개 안 먹어요. 갑자기 제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게 조금 속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돌고 돌아서 계속해서 라면 우리나라에서 집안에 지금 여러분들 집안에 라면이 없으신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이렇게 열면 라면 몇 개 정도는 항상 네. 쌓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농심, 오뚜기 등 여러 가지 라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결국은 누구였다? 지금까지도 농심이었고 네. 앞으로도 농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심이 신라면인 거죠? 그렇죠. 예.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진라면도 맛있다고 그래 먹어보자. 먹어보자. 근데 최종적으로 다시 먹고 있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신라면으로 다시 도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라인들 업체가 이 점유율 자체가 계속 어떻게 보면 막 열심히 경쟁을 해서 조금 이제 이쪽으로 오뚜기나 이쪽 올려놨다가 다시금 이제 다시 농심 쪽으로 이런 MS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농심뿐만 아니라 이런 오뚜기나 이런 회사들도 긍정적으로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는 결국은 주도 업체, 바로 이 농심이 움직임이 좋아야 된다랍니다. 얘들이 움직여줘야지만 주가가 다 같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전히 여러분들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은 그래 돌고 돌아 결국은 네. 오뚜기 죄송합니다. 농심? 농심을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라면주 가운데서 탑은 농심, 그럼 앞서서 살펴본 OLED나 자동차와 농심을 비교한다면 비교는 안 돼요. 네,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가장 네. 좋은 것은 OLED 생각하고 있고 그 네, 다음으로는 네. 뭐 OLED하고 그 자동차는 비슷비슷하게 지금 현재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음식료다 보니까 투자 이건 성향이 아예 다르죠? 그렇죠. 예. 경기 방어주 역할을 네. 하는 이런 모양이다 보니까 이쪽 포트에는 넣을 수 있지만
걔들하고 경쟁 관계는 아닌 그쵸, 것 같다라는 그쵸. 얘기를 네.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안에 다양한 성격의 이 종목들을 담아서 해지를 시키듯이 요것도 그런 관점에서 괜찮다. 음식료 중에 고른다면 농심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이거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한 뉴스는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6곳입니다. 추가적으로 의심 신고 나온 농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우리 뭐 고깃집 사장님들 혹은 뭐 이런 쪽으로 피해가 가진 않을까. 사실 먹어도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보고가 되긴 하는데요. 소비자들의 심리가 조금 불안해지는 것이 일단은 걱정이고 그렇죠. 네. 또 주식 시장에서는 살펴보면 뭐 소독 관련주, 사료 관련주, 닭고기, 수산주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수혜주가 과연 있을까요? 수혜주는 얘들입니다. 우선은 그렇게 되는데 참 많이 좀 속상한 일이다라는 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빨리 잡힐 수가 있을까라는 이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제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살처분하고 막 해도 조금씩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변동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대체제 쪽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닭에 대한 이런 할인이나 이런 쪽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오늘은 또 수산주에 대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돌려치기가 되고 있는데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거 이쪽으로 가서 무조건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언젠가는 뭐 지금 당장은 잡히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잠잠해질 건데요. 네. 그때가 되면 주가는 분명히 예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와 있을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럼 여전히 단기 대응이 네, 그리고 낫다. 당분간은 좀 계속해서 단기적인 대응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슈는 계속 끊임없이 터져 나올 것만 같은데 하지만 어떻게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 주셨던 대로 짧게 관련 종목들 관심 갖되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시각 챙겨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리프렌드어 김권진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